자, 그럼 저희 종목 상담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전화와 문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6958-9082, 9083으로 전화를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문자는 샵 9083으로 여러분들 유료 한 건당 100원씩 문자 과금이 되니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많은 문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야수위 의장님께서 종목 상담 아니고 시사대담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뭐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고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종목에 대한 얘기도 하기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조금 무겁게 오늘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 전화 연결된 부분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어느 종목 고민하고 계십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요. 아, 두산 에너빌리티요. 지금 네. 어느 정도의 가격에 어느 비중으로 지금 들어가 계세요? 비중은 20%고요. 네, 예. 가격은 2만 100원이요. 2만 100원이요. 네. 예. 2만 100원이면은 지금 아마 뭐 7월 하순쯤 요쯤 가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때쯤 들어가셨나요? 네. 아, 그때쯤 들어가신 거예요? 네네. 예, 그래요. 지금 한 2달 정도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데, 네. 그래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좀 어떻게 좀 더 갖고 계시고 싶은 생각이세요? 아니면은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오늘 전화 주신 거예요? 현재까지 제가 손실 구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제가 산 가격이 올 수 있는 건지.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현재 2만 원대 이제 초반에 갖고 계신데 20% 정도 갖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은 홀딩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SMR 관련돼서 좀 상승을 좀 보여줬고 또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실려주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이제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 7월 18일에 이제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세론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계속적인 조정을 좀 보여주다가 지금 16,000원 구간에서 지금 쌍바닥을 좀 만들어주고 반등이 나타나고 있죠. 게다가 지난주에 나왔었던 기사가 이제 신한울 원전 3, 4호기에 건설 허가가 났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실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지금 주도 섹터나 주도 테마가 좀 부재한 상황에서 이런 호재거리가 있는 뭐 기업이나 혹은 섹터로 수급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한가 부분까지도 올라가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기업으로서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지금 넥라인에 지금 걸려 있는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18,000원 구간의 지지를 받는 게 좀 확인이 필요하다. 지금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수급선인 60일선이 지금 딱 걸려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19,000원을 돌파하고 완전하게 추세를 돌려주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체코 원전에 대해서 본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에 이제 발표가 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1월부터 3월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변동성을 좀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을 가장 크게 좀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보더라도 사실 올해 1.2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흔들림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주가가 막 꺾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 보시고 다만 이제 2만 원대에서 진입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더라도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사이에서 계속적인 저항을 받았었던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삼중 천장이 좀 형성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가격대가 2만 2천 원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2만 원 상단으로 올라오더라도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하지 못한다라면은 그때는 뭐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당분간 좀 가지고 계셔도 충분하다. 아직까지는 뭐 잠재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조금 우리 인내를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무래도 뭐 이렇게 제일 이제 고민이 될 때가 이제 손실 구간에서 조금 이제 상승하고 올라왔을 때, 요럴 때 이걸 좀 더 갖고 있어야 되냐, 아니면 내가 조금 지금 손해를 봤더라도 지금 조금 좀 그나마
회복이 됐을 때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게 낫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일단은 우리 강호진 전문가께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앞으로의 좀 잠재 능력을 봤을 때도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인내를 가지고 좀 지켜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희 일단 첫 번째 종목들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먼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지금 뭐 체코 지금 원전 얘기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호재들이 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저희 방송과 함께하면서 팔로우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저희가 문자 참여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 가운데 이제 7013님이 지금 문의를 주셨는데 종근당 바이오예요. 지금 32,000원에 15% 비중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종근당 바이오가 이달 초까지 흐름이 참 괜찮았는데 네. 그거 딱 35,700원 찍고 지금 내려오는 모습이란 말이죠. 여기서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종근당 바이오도 역시나 지금 홀딩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뭐 흑자 전환과 더불어서 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좀 투심이 좋거든요. 네. 게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지수 자체를 좀 제약 바이오가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금 종근당 바이오도 이전에 한 번의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가 다시금 좀 반등을 좀 보여주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가져가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네. 최근에 종근당 자체의 흐름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이제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의약품이나 뭐 원료를 좀 개발하는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이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적인 적자를 좀 기록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올해 1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해서 2분기도 흑자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주가에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얼마 전에 이제 생물보안법이 또 하원을 통과를 했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 CMO나 CDMO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혹은 바이넥스 이런 기업들이 또다시 신고가를 써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지금은 투심이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도 안내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지금 35,000원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 영향까지 좀 같이 받게 되면서 조정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28,000원 구간에서 좀 지지를 받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28,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전에 또 고점을 형성했었던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확실하게 좀 지지 역할을 해주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중간에 눌림이 나오기는 했지만 네. 28,000원을 지켜주면서 지금 29,000원까지 꼬리를 달고 조금 올라온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3만 원대까지 진입을 한번 노려보자. 게다가 지금 이 추세를 좀 확실히 전환을 했다. 혹은 이제 상승 추세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간다를 보려면은 결국에는 21선 상단으로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31,000원 구간을 올라서는지 그런 점들을 좀 체크해 주시고 근데 이제 만약에 28,0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어느 정도의 비중 축소를 한번 했다가 우리가 그 이후에 뭐 수급선인 뭐 61선이나 121선 이렇게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중장기 이평선에 한번 도달했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흑자로 좀 돌아서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규모가 굉장히 큰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다시 실적이 좀 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주가가 또다시 바닥권 혹은 이 박스권 안에 갇힐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금 7014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종근당 바이오가 지금 제약 바이오에 지금 상당한 어떤 상승세 여기에 이제 편승해서 이제 들어가신 것 같고 지금 삼바나 뭐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뭐 다 지금 흐름이 좋은데 여기에서 종근당 바이오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사실 조금의 어떤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문의를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28,000원까지 지지선을 한번 보고 확인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먼저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체적으로 올해 이제 흑자 전환 이슈 때문에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좋은 흐름을 지금 가져가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다음 분기의 어떤 실적을 보고서 거기에서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나오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까지 좀 주시를 하면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 좀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늘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까지 함께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저희 7013님이 종근당 바이오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감사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번에는 햄버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저희가 지금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을 해주셨던 7256님께도 어떤 상품 보내드릴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받아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계속해서 문자도 전화도 이렇게 해서 좀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보내주실 때 종목하고 지금 진입 가격만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기가 조금 더 좋으니까 여러분들 그 비중까지도 함께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어느 종목 가지고 계세요? 엔텔스요. 아이고, 지금 말씀하시기 전부터 벌써 아유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엔텔스 얼마에 네. 진입하셨어요? 제가 50%에 9,268원. 이것도 물타기에서. 와, 이것도 그나마 물타기한 물타기 가격이에요? 몇년 됐어요. 예, 와 50%나 갖고 계세요? 네. 아이고, 지금 엔텔스가 3,075원인데 9,000원대 후반 거의 10,000원에 가까운 가격을 가지고 계시고 물타기 한 가격이라고 하면은 네, 지금 네, 10,000원이 훨씬 그나마요. 넘을 때 예. 지금 진입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래요. 야,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저희 강우진 전문가와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네. 비중 50%나 갖고 계시는데 좀 너무 네. 많이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이제 물타기는 하지 않으셔야 되는 음.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게다가 제가 이제 항상 좀 강조드리는 부분이 결국은 이 거래량 부분인데 예. 지금 엔텔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격이 주가 자체가 3,000원밖에 되지 않는데 오늘 오전에 발생한 거래량이 6,600주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 대금 자체가 지금 굉장히 지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거래량이 낮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분들이 좀 대응하시기에 굉장히 좀 까다로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엔텔스 같은 경우에는 뭐 유무선 통신 서비스 관련된 기업으로서 이제 뭐 통신 3사를 지금 고객사를 좀 보유하고 있고 그런 기업인데 사실상 지금 이 엔텔스의 실적을 보더라도 계속적인 좀 적자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1분기, 2분기도 역시나 좀 적자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지금 우하향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게다가 엔텔스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이제 이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뭔가 이 펀더멘털에 대한 측면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테마주 성향이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엔텔스 같은 경우 시총이 300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혹시나 뭐 어떤 이슈가 좀 발생을 한다, 어떤 기사가 좀 나오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좀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오히려 우리가 뭐 추가적으로 내가 매수가까지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네.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주가 흐름도 보게 되면은 상한가를 기록한 바도 있지만 그 다음 날 바로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던지 네. 혹은 뭐 2, 3일 내로 계속 이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바로 좀 반납하는 그다음에 음봉 자체도 크기가 굉장히 좀 크거든요. 네. 그래서 반납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 그 이유는 시가총액이 낮고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적은 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좀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대응이 굉장히 좀 까다롭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계속적인 우하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평선의 흐름을 좀 보더라도 이격이 계속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네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완전히 좀 소외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900원을 또다시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또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비중 50%로 상당히 좀 많으시기 때문에 네. 일단 일부는 좀 축소를 해두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6757님, 네. 예, 일단은 얘기 들으셨죠?
그럼 지금 이 가격에 비중을 줄이고 조금 뭐 반등도 없나요? 조만간? 아, 반등의 여지가 혹시 없을 것 같은지 네, 조만간. 네, 조금이라도 예, 조금 손실을 좀 줄인 다음에 좀 아마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엔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성을 좀 띠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관련 협력사인 이 에퀴닉스와 관련된 또다시 파트너사라고 좀 알려지게 되면서 흐름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네. 것처럼 지금 어떤 이슈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엔텔스의 이제 펀더멘탈만 두고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반등을 기대할 만한 재료가 당장은 좀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뭐 특별한 뭐 재료 이런 네. 것들이 사실 언제 어떻게 나올지 지금 그렇죠.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기대하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기에는 손실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자, 지금 뭐 사실 3개월 지금 3개월이 아니죠. 지금 거의 뭐 1년 사이에 거의 오르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현철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우리 강호진 전문가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 거래량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테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기간을 좀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지금 전화 주신 6757님께는 저희가 오늘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또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 이렇게 저희가 뭐 한 분 한 분 이렇게 좀 도와드리면서도 조금은 이제 뭐랄까요? 저희도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힘들다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공감하는 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빨리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지금 엔텔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수익률이 거의 지금 70% 이상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좀 다른 종목으로 바꾸셔서 그래서 거기에서 손실 구간을 만회해 나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좀 3종목 정도 지금 얘기를 나눠봤고요. 문자 참여하신 분 좀 더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51님이 명신산업 지금 말씀해 주셨거든요. 명신산업을 30% 정도 가지고 계신데 15,000원에 접근했다고 합니다. 명신산업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래도 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전기차와 좀 맞물리게 됐고 또 특히나 이제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테슬라 관련주로서 좀 크게 부각을 받았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적을 먼저 한번 보게 되면은 사실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인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1분기에 440억, 2분기에 420억, 그리고 3분기에 예상 영업이익이 450억, 그다음에 4분기도 마찬가지로 460억 정도로 지금 보시다시피 올해는 꾸준하게 이 400억대 뭐 초중반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실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충분히 많이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이 명신산업의 주가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좀 남아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15,000원 구간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좀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 접근하신 시기가 이 15,000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이 나타나서 이 구간이 좀 바닥이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실적을 좀 유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는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전에 이 명신산업 주가를 한번 길게 내려놓고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전에도 22년도서부터도 이 15,000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계속적으로 나와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하락 같은 경우에는 뭐 블랙 먼데이도 있었고 하다 보니 네. 조금 더 예민하게 좀 반응을 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구간까지는 회복이 가능하다. 네, 다만 이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제는 이 바닥을 어느 정도 다졌던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매물대가 이제 높게 쌓여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15,000원 구간을 보더라도 매물대가 가장 크게
높게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본전 심리로 인해서 이 가격대에서 또다시 눌림이 좀 나타날 수가 있다. 왜냐면은 지금 12,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15,000원까지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제 여기서 진입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25%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부분 혹은 이 테슬라 관련주로서 뭐 사이버 트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로서 같이 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적어도 이제 11,000원 구간은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워낙에 주식 시장에서 지금 뭐 배터리 그리고 또 반도체, 네. 뭐 제약바이오 이렇게 세 가지의 섹터에서 좀 강하게 좀 수급이 좀 쏠리다 보니까 또 시장의 관심이 그쪽으로 좀 많이 쏠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좀 소외되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일단 11,000원 지지를 한번 보시고 사실상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시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하다라고 오,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차라리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긴 관점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종목을 한 15,000원대에서 접근하셨는데 분명히 이제 그때 지금 거래량을 보면은 많이 지금 매물대가 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올라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한번 눌림이 올 것이다. 이 부분에서 거기서 이제 털고서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그 눌림 구간을 좀 버티고 나서 그 다음 다시 올라가는 그 구간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수익을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다만 11,000원 밑으로 무너지는 부분은 좀 조심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글쎄요, 유동성에 대해서 우리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 문자 주신 분께서 크게 좀 문제만 없다면은 좀 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가도 충분히 수익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함께 얘기를 나눠보시고요. 중간에 또 한번 좀 고민이 오시면은 저희에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께는요 햄버거 쿠폰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또 문자 저희가 종목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782님이 지금 이글벳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5,200원에 들어가셨는데 이분도 비중이 많은데요. 50%예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네. 테마주 성향이 좀 짙은 종목에 오히려 비중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보면. 예. 네. 그래서 이글벳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동물 의약품이라든지 백신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을 때 뭐 네. 콜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만 좀 움직이는 성향이 짙거든요. 네. 그래서 이글벳 같은 경우에도 최근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만 반짝 상승하고 좀 바로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이전에 마지막으로 좀 급등이 나왔었던 게 작년 10월이었는데 이때도 보시면은 점상한가 한번 기록을 하고 그 다음 날에 갭상승 출발한 다음에 바로 그날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 상승분을 좀 모두 다 반납을 했었던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갭 상승 출발했다가 개파락으로 또 출발하고 또다시 윗꼬리를 달고 계속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기업도 사실 뭐 펀더멘털 측면으로 움직이는 기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더라도 지금 연간 실적입니다. 근데 뭐 크게 달라질 게 없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뭐 400억 내외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9년을 제외하고는 뭐 30억 중반에서 뭐 40억 초반 정도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측면으로 봤을 때 변동성이 크지는 않지만 이 주가에는 크게 좀 반영이 안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글벳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동물 관련돼서 뭐 크게 이슈가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좀 탄력을 좀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찬가지로 시장 소외주죠. 오늘 거래량이 한 18,000주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오늘 하루 거래량이 1억이 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래량이 좀 상당히 적은 이런 종목들은 최대한 좀 피해 주시고 네. 혹시라도 지금 이글벳 같은 경우에 적어도 이제 적자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주가가 이제 바닥권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네. 보시면은 이전에도 뭐 5,000원 구간대는 좀 지켜주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하락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역량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만약에 5,000원 구간까지 올라왔다.
이 시장 영향을 좀 회복을 해줬다라고 네. 한다면은 그때는 일단은 비중을 좀 축소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비중이 50%나 되시기 때문에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좀 축소를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어떤 이슈, 뭐 돼지열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면서 급등을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좀 매도하는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마주 성향에 대한 종목을 좀 매매하실 때는 항상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정 수익권이 오게 된다면은 적어도 확정 수익을 좀 챙겨 주시고, 그리고 다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내 매수가는 확실하게 그 구간에선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참 저희가 이제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 테마주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강우진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내가 목표 수익을 챙기고 나면은 그 수익을 좀 확보하고 나서 비중을 좀 축소한 다음에 또 추이를 좀 지켜보면은 아무래도 중간에 어떤 변동성이 오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손실은 좀 막을 수 있거나 아니면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테마주 같은 경우 이렇게 비중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상당히 좀 위험하지 않을까. 특히 아마 주변에 이렇게 좀 비중을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은 우리 흔히 말해서 이 카더라 통신 이런 것들을 듣고서 네. 이렇게 좀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뭐 저희 전문가들과 좀 얘기도 좀 나눠보시고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좀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글벳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큰 폭으로 뭐 오를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5,000원 구간까지 진입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가면은 거기에서 어느 정도 조금의 손실을 좀 보더라도 좀 정리는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이렇게 문자 주신 분께는요, 저희 역시나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아마 지금 시간 관계상 이 종목이 아마 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1784님이 지금 문자 주셨어요. 이스트 소프트. 예, 다행히도 뭐 비중은 많지 않습니다. 4%인데 18,390원에 지금 진입하셨다고 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찬가지로 좀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좀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좀 바닥을 조금 잡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게다가 특히 우리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주, 뭐 AI 관련돼서도 이 하드웨어 쪽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물론 많이 오른 기업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 상승폭을 반납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올 초에 그러니까 올 초죠. 올 초에는 이 AI 관련돼서 굉장히 크게 좀 부각을 받게 되면서 뭐 5만 원 근접까지 갔다가 지금 보시면은 시세 초입 구간인 10,000원 초반대까지 지금 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AI에 대한 뭐 거품이든 뭐 그런 부분은 다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오히려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전에 지금 쌍바닥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가격대인 12,000원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더 계속적으로 홀딩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16,500원 구간을 상향 돌파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계속적인 고가가 형성이 됐었던,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16,500원 선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밀렸던 모습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해야 된다. 근데 이 구간까지만 돌파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2만 원 구간까지도 열어두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16,500원 돌파 확인.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또 저항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비중 4%이시기 때문에 네. 뭐 정리를 하시고 좀 교체 매매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래요. 뭐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서는 뭐 교체 매매도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도 함께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784님 문자 감사하고요. 저희가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